부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김영서입니다. 화면이 두 개인데요. 제가 공유드리는 화면은 태블릿입니다. 그래서 노트북하고 좀 두 개 쓰다가 요 발표 끝나면 하나는 빼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종고 일반고 르네상스 진학진 그 사업은 크게 추진 과제가 5개인데요. 제일 처음에 추진 과제 일은 교과 중심 업무 분장 재구조화인데 요것은 사실은 업무 분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가 전학공이 이제 따로 업무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교과 중심 체제로 가져오면서 전학공을 가져오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전학공에 있는 교과 대표 군을 7개 교과군이 있는데요. 요 7개 교과군 중심으로 저희 교과 중심 활동을 계획하고 연간 계획 짜고 학교 학생들의 필요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뭐 방과 후부터 사실은 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까지 다 각 교과 군별로 계획이 있었는데 잘 짜놓은 계획이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천이 많이 못된 부분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진학진 프로그램 캠공4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그래서 이 전문적 학생 공동체 교과 대표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과 중심 체제를 올해 많이 이루었습니다. 각 그 교과군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팀을 3팀으로 일단 구성을 부탁드렸었어요. 그래서 학력 신장 프로그램 팀, 그다음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팀, 그다음에 과목 습득 연구팀이 있었는데 이제 학력 신장 프로그램 팀은 말 그대로 학력 신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로 이제 정시 체제 중심의 이제 수업을 연구하는 팀으로 구성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팀은 아무래도 수시 대비 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토론하고 연구하고 활동 중심의 수업 연구 이런 부분을 부탁드렸었고, 과목 습득 연구팀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교수 편기 팀도 있지만 각 과목별에 보면 선생님들 사이에 이런 과목 습득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특성을 잘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팀으로 이렇게 좀 꾸려달라 이렇게 해서 7개 교과군에다가 이 3팀을 구성을 학기 초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실천이 학생들이 일단 학교에 있으면서 수업이 좀 잘 진행이 되면 더 좋은 결과물들이 있었을 텐데 좀 짜놓고 사실은 뭐 주로 이제 정규 교과 시간 이외에는 뭐 원격이고요. 방과 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 많아서 올해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세종고는 교과군별 전학공 팀에 선생님들을 내년에 더 활동을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최대한 활용하는 교과 활동이 중심이 되는 그 안에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이 거의 심화 과정의 끝에 올 수 있게끔 이렇게 구상을 좀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추진 과제는 저희 세종고는 학생 상담 시스템 구축인데 저희는 5학기 동안에 매 학기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에는 이제 비전 캠프를 해서 진로 진학 선택 교과를 설계를 하는 구상이었는데 요것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 등교가 늦어지면서 2학기 때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택 교과 관련해서는 1학기 때 저희들이 원격으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1학년 2학기 때에는 아무래도 선택 교과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그 비전 캠프를 통해서 이제 진로 진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희망 전공이라든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을 이용해서
학교 생활 안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알찬 학교 생활을 디자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멘토링을 해서 신청한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에 멘토링으로 인해서 인제 진학에 맞는 진로와 진학에 맞는 상담 활동을 하고요. 2 학년 1 학기 때에는 아무래도 인제 1 학년 때는 주로 탐색 기간이었다면 2 학기 때에는 그 1 학년 2 학기 때 인제 상담했던 자료를 가지고 인제 선택 과목에서 어떻게 하면 본인의 어떤 전공 적합성을 더 내세울 수 있든가 아니면 학술 관련해서 뭐 연구라든가 요런 심화 과목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신청 학생들 가지고 멘토링을 진행을 합니다. 2 학년 2 학기에는 이제 중간에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있는데요. 이 겨울방학 때 아무래도 저희 그 세종고 졸업생들이 대학생 이제 졸업해서 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와서 각 그 누리마루 진로 진학에 맞춘 그 영역을 한 7-8개 정도를 하면 학생들이 자기 전공 분야에 맞는 선배들과의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2 학년 2 학기 때 되면 아무래도 인제 3 학년 1 학기 때에는 다시 또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희망 전공 스터디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생부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학생부에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인제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자기 그 전공이나 이런 데 맞는 어 분석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3 학년 1 학기 때 쪼금 더 심화 과목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요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아무래도 3 학년 여름방학 때에는 수시 전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제 구체적인 자기소개서나 면접 대비를 하기 위한 맞춤형 첨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인제 조금 더 학생들이 아무래도 어 여러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쪼금씩 이제 결과물들에 대해서 따로 정리된 부분들이 좀 더 유기가 돼서 연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학생 상담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추진 과제는 인제 그다음 세 번째는 인제 진로 진학 맞춤형 학력 지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시 대비와 수시 대비 프로그램을 구상을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지도는 아무래도 이제 전과 쪽보다는 아무래도 방과 후 학교의 수능 과목 그다음에 저희들 야간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인제 캠퍼스형 공동 과정을 이용한 심화 수업 단계로 가는 어 학교 자체 심화 수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계형으로 그래서 인제 과목도 기본 개념이냐 아니면 수능 기출 문제 그리고 캠퍼스 캠공4에 저희 했던 심화 연구 또는 심화 문제 해결 요 단계를 가지고 정시 대비의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수시 대비를 위한 저희들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는 일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많이 도입을 하고요. 인제 그런 평가를 얼마나 인제 교수 평기단의 인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교과 세부 특기에는 과연 어떻게 기록되는 것이 학생들에게 전공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인제 그런 부분들이 각 교과별로 팀별로 꾸려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학생 활동 중심은 크게 저희는 두 가지로 일단 나눠 놨는데요.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인제 연구를 해서 학술이나 또 뭐 학술 동아리나 아니면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어떤 심화 연구를 해서 교내에서 인제 학술 관련 행사에 참여하느냐. 저희들 그 학교에는 교과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자율 교육 과정을 해서 융합 활동을 올해 또 주최를 했거든요. 학생들 적극적인 참여가 되게 돋보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자기주도 학습 그다음에 인제 선생님들하고 하는 그런 연구형 토론형 수업을 방과 후가 인제 저희 세종고는 올해부터 소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오픈을 했기 때문에 뭐 문제 풀이만 하는 방과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 그 교과별로 아까 그 연구형 토론형 수업을 또 주최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쪽에 가면은 아무래도 최종적인 것은 이제 심화 연구 쪽으로 결론이 되는 요런 로드맵을 아무래도 가지고 있으면 학생들이 인제 자기의 어떤 뭐 전공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쪼끔 이제 아직 저희들 하지 않았는데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인제 학술제를 겸한 이제 동아리 페스티벌입니다. 요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인제 학생들이 이제 학급 자치 시간에 전공 관련 활동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융합적인 부스 운영이라든가 또 성공 사례 발표 등을 학년별로 지금 1, 2학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네 번째로는 학생 역량을 고려한 학력 신장 지원인데 요것이 인제 저희들 아무래도 올해 진학진 프로그램 연합 프로그램의 아마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1학기 때는 3학년 대상이었고 그 세종고에서는 3개 강좌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2학년 중심으로 아무래도 조금 더 다양하게 오픈을 했고요. 7개 강좌가 운영이 돼서 특이한 점은 아무래도 그 교과도 인제 다양했지만 동지학 학생들이 한 반에 1-2 명씩 정도는 참여를 했던 부분들이 좀 그랬고 걔네들이 그 통학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 참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자극도 받았고 재미있었던 부분도 많았다고 제가 후기를 들었습니다. 뭐 수업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뭐 소수로 4 명 뭐 5 명 요런 정도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알찬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심화 수업 쪽보다는 사실은 인제 저희들이 질의응답실을 국영수만 보통은 하는데요. 요번에 인제 처음 이제 도입을 한번 해본 것이 진로진학 컨설팅 물론 이제 대기업 협력단도 있는데요. 뭐 세종시 전체에 관내에 있는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신청받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자체 내에서 한번 컨설팅을 이용해 보자고 해서 일단은 어 저희 학교에 인제 구은영 부장님하고 저하고 일단은 질의응답실 옆쪽에다가 마련을 했다가 인제 교무실로 자리를 옮겨서 컴퓨터 자료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걸 한번 신설을 해 봤는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중에 주중에 이루어지기가 담임 선생님들하고도 물론 하고 있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 와서 할 수 있는 요 체제를 좀 만들려고 일단 주말만 운영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제 여기 질의응답실 열릴 때마다 오픈을 했더니 어 대학뿐만 아니라 아니면 학습에 대한 어떤 컨설팅도 받는 고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대학 자료도 좀 보고 질의응답도 하면서 학생들이 요런 부분들은 좀 꼭 질의응답실이라고 해서 국영수 교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진학에 대한 컨설팅도 이렇게 상시적인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후년에 이 세종고등학교 추진 계획은 1학기 때 사실 3학년이 요번에 뭐 아시다시피 인제 저희들 진학진 프로그램의 홍보도 좀 적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미뤄진 부분이 있어서 시작도 좀 늦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올해 2학년 2학기 때 아이들 많이 참여했으니까 조금 더 심화된 수업으로 찾아가면 더 다양한 과목도 개설이 되고 적극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실은 이 질의응답실에 대한 부분은 이거 뭐 세종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각 학교의 대입에 대한 어떤 대입이나 뭐 여러 가지 교과 학습에 대한 상담까지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잘 살려만 준다면 학생들이 언제든 와서 자기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추진 계획을 내년도 갖고 있습니다. 좀 급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렇게 저희 세종고 운영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세종고 운영 사례 듣고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예, 지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반도 이상 없어요. 근데 8반은 저희 반 학생 이름이 틀린데 이건 상관없겠죠? 네, 질문이 아니라 다른 것 같고요. 교감 선생님 잠깐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말씀드리려 했더니 막 전화 받고 막 나가신 것 같아서 화면상 안 계셔서 그러면 혹시 마지막 네 학교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질문할 거 있으면 그때 마지막 질의응답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종고 발표해 주신 김현석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종고 학생들의 그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라는 모습이 좀 선하게 좀 보입니다. 2학기 7개 강좌 개설해 주신 또 선생님들의 열의와 열정에 감사드리고요. 또 동지역의 학생의 학부모가 감사 전화를 저한테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보통 전화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민원 전화가 대부분인데 고맙다, 뭐 가서 아이가 아이도 큰 자극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세종고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더라, 사실 이런 얘기까지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 컨설팅을 질의응답 교실과 이렇게 병행을 하였던 부분들을 저희도 처음에 이걸 예상을 할 때 질의응답 교실이 교과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진로진학과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되면 공부도 하고 자습도 하고 또 이렇게 컨설팅도 받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또 그런 예상과 마찬가지로 진행되어서 또 바람직하고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종구 무민식 교감 선생님 통화하시고 이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1년 동안 중간에 바뀌셨구나. 진학진 비전선도학교 운영하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까 질문은 따로 있진 않았고요. 발표만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의견 한마디 듣고 두 번째 학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예. 네, 진학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또 한 번 제공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토요일 날 그 프로그램 있을 때 와서 보면 여기 김영석 부장님의 어떤 그 지휘 아래 각 선생님들께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애들이 그 자기 어떤 그 진로 진학의 어떤 꿈을 계속 키워가는데 좋은 프로그램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 또한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교감 선생님 감사합니다. 세종고등학교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종여자고등학교의 사례 발표입니다. 천상준 선생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여자고등학교 탐학력 관리부 부장을 맡고 있는 천상준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세종고랑 그리고 대성고 그리고 한솔고와 마찬가지로 이제 진로학력 진학 비전 선도학교를 주무를 해서 1년간 운영을 했는데요. 아까 김형석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안을 했지만 예,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일정 부분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이제 스톱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1년간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PPT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 목적은 뭐 1에서 7까지가 있는데요. 크게 결국 이제 교수 평기의 선순환, 교수 평기를 통한 진학의 선순환 체제 구축과 함께 그리고 수준별 방과후 시스템 구성, 그리고 진로 진학 시스템 구축,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집중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바깥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연합 주말 자기주도 학습과 편공포 진행 등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추진 방침은 여기 같고요. 자세한 설명은 과제별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제 1은 교과 중심 업무 분장 재구조화였는데요. 저희가 A형과 B형 중에서 당장 B형으로 가기에는 좀 많이 장애물도 많고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A형 진로 진학 강화형을 방침으로 하되 총괄 부서 중심으로 진로 진학 전담팀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올해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로 진학 전담팀 산하에 교수학습 지원, 대입 진로 상담, 진로 진학 설계팀 세 팀을 이제 운영하는 형태를 했고요. 차기 년도에는 B형 모델을 반영하여 교과 프로그램의 체계화를 한번 도모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이런 형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총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각각 팀, 3개의 팀에서 이제 각기 진로 진학에 필요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과 중심 업무 분장과 진로 진학 활동의 그 선순환을 위해서는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연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총 5차례의 이제 단위학교 연수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교수평기나 생활기록부 기록 방향, 그리고 고교 학점제와 진로 진학, 그리고 학교 자체 내의 평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 선생님들과 연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 사진은 이렇게 됐고요. 3회차나 이제 앞으로 계획될 5회차 연수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들이 이제 사회를 보시는 퍼실리테이션의 형태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진학진 사업의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어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돼서 학교가 잘 운영되는 방향을 목표로 연수들을 진행했었습니다. 학생 상담 시스템 구축 제2과제 얘기인데요. 기본적인 학생 상담 체제를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다른 해와 다르게 온라인 상담의 중요성이 되게 커졌었는데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담과 온라인 상담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상담에서 이제 담임교사 그리고 이제 저희 부서 그리고 교육과정, 진로상담, 교과 담당 교사들이 각기 영역에 따른 오프라인 상담을 학생들과 진행을 하고, 오프라인 상담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했는데요. 올해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N사의 이제 카페 포맷을 운영을 했고요. 2학기 때 이제 추가 예산을 배정받아서 2021년부터 이제 주요 기능들을 대부분 대체를 하게 될 겁니다. R4 프로그램, 여기서도 이제 몇 개 학교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R4 프로그램을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예비로 사용을 해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기존의 네이버 카페를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카페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고, 이 카페 채팅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본적인 카톡이라든지 전화로 이제 상담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인 이 R4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이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과의 상담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제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진로를 정했을 때 어떤 교과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교육과정 박람회 로드맵 캠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까 세종고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1학기 때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이제 2학기로 이 시스템이 뒤로 밀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의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활동들을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해보려고 구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오셔서 이제 이런 각 진로 영역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해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내 진로에 맞게 어떻게 선택 과목을 정해야 되는지를 직접 이제 로드맵을 짜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과제 3, 진로 맞춤형 이제 과목 선택, 그리고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평가 기록. 늘상 저희가 말하는 이제 교수평기 1차화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교수평기 1차화를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과도 협의가 되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전학공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학공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어떤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평가 그리고 기록에 대해서 어떤 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분석하는 활동들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 나눔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과정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었습니다. 그런 활동 외에도 이제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또 흥미가 있으신 부분, 목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서 또한 새롭게 이제 동기부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3-2 생활기록부 및 대입지도 강화 방안으로서 생활기록부 기재와 그리고 검토에 대해서 이제 연수 체제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저희 부서가 이제 제가 이 진학진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생활기록부 총괄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열리는 이런 생활기록부 기존의 연수에 더해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선생님 수요자 중심의 그러한 연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찾아가는 생활기록부 연수라 해서 특정 학년부라든지 특정 교과에 가서 개별적으로 이제 좀 작은 규모의 연수들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직접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경력 교사나 초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기록부 그 기본적인 이해도를 이제 좀 높여주는 그런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연이외 외부 교육청이나 진로진학지원단 컨설팅을 받아서 학교 생활기록부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검토 과정 이제 앞으로 이제 검토 과정에서는 학년부에서 이제 창체를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보겠지만 저희 과목 세특에 대해서 교과 협의회 단위에서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안을 해서 이런 세특은 이제 2차 검토를 이제 담임들뿐만 아니라 교과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4번은 학생 역량과 수요를 고려한 학력 향상 지원입니다. 교과 주제별 방과 후 학교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학생 수요라든지 학생들의 학력에 초점을 맞춰서 유연하게 이제 방과 후를 편성을 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지 A, B반 이런 식으로 수준별로 이제 영어가 많이 수학이 이제 교과가 많이 나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저희 학교의 특징상 이제 특성화 수업도 이제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방과 후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1학기까지만 기초 심화 야간 방과 후를 운영을 하다가요. 2학기 때 들어서 이제 학생들의 이제 어떤 진로 맞춤형 활동을 중심으로 교과 방과 후를 이제 일반적인 8교시 때 이제 진행을 하는 체제로 두고 야간 활동에 대해서 프로그램 메커니즘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게 된 게 바로 진로 소양 캠프가 되겠는데요. 학생들에게 진로 및 학문 분야의 전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학문의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식의 이제 활동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2학기 때 진행되는 기초 소양 캠프 그리고 겨울 방학 때는 또 기초 학문 캠프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계열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자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캠프가 진행된 사진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영어 교과였고요. 여기는 이제 융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었던 겁니다. 사회과랑 이제 수학과가 융합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됐던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생물 교과에서 운영을 했던 캠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세종고 그리고 뒤에 발표하실 대성고나 한솔고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4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제 수능 심화 지도가 되겠는데요. 이 인근에 있는 이제 세종고에서 이제 수학, 과학을 중점적으로 열어주셨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국어와 사회 선택 과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강좌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2학기 이제 각각 3강좌가 열렸는데요. 이제 국어와 사회문화 그리고 이제 생활과 윤리 강좌가 열렸습니다. 저희도 이제 세종고와 마찬가지로 외부 학생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요. 되게 이제 아침에 먼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넘어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형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 쪽 학생들이 이제 주말에 어떤 학습 공간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주변 환경이에요. 그래서 1학기 때 7회차를 운영했었는데 이제 2학기 때 좀 학생들이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2학기 때는 13회차에 걸쳐서 이제 토요일에 자기주도 학습 공간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공간을 세 군데로 이제 나누게 됐는데요. 예, 위에 보시는 이 좌측이 이제 토론 활동 공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 두 그림이 이제 도서실을 개방을 해서 도서실에서 학생들이 좀 떨어져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 휴식 공간을 올해 이제 예산을 받아서 이제 정비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휴식 공간 및 토의 공간을 이제 배정하는데 예, 시설비를 좀 지출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1년간 이제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맞는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었고, 이런 수업 그리고 과정 평가, 알찬 기록의 선순환으로 이제 진로 학력 진학 어떤 시스템에 좀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으로 이제 방과 후 학교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이제 많은 방과 후 수업들을 개설할 수 있어서요. 학생과 학력 격차 축소에도 이제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이런 학생 중심의 이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진로 진학 정보를 습득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겠고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인드를 좀 키워진 것들이 이제 보였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 공간 그리고 이제 캠공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지역사회 나름대로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발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천상주 부장님 감사합니다. 발표 듣고 혹시 세종여고에 관해서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해 주십시오. 선뜻 말하기 어렵지만 또 마이크 켜고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이전에 그 세종여고에서 그 고교학점제와 진로진학 연수 교사연구 초대해 주셔서 예,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 또 교장 선생님 앞에서 열심히 같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천상 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 상담에 대한 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예, 더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오프라인 이외에도 온라인까지 고민하면서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조금 더 고도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일 것 같고 또 자기주도학습 공간 잘 활용해서 또 아이들이 13회차까지 이렇게 늘린 걸 또 보면 그만큼 또 아이들이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간이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누구는 공간이 사람의 삶을 만들기도 한다 뭐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세종여고라는 자기주도학습 공간이 아이들의 학력과 그리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또 그런 모습을 예, 보게 되었습니다. 이재일 교감 선생님 아마 저기 카메라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소리밖에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재일 교감 선생님 혹시 들리시면 세종여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여고학과입니다. 이재일입니다. 저희 학교 제가 이제 중간에 학교에 부임해서 진학진이 운영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지는 못했지만 같이 해왔습니다. 1년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좀 성과도 있고 했는데 올해 첫 발을 디뎠고요. 내년에 좀 더 오래 했던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포함해서 다른 학교도 이렇게 운영해 주신 데 노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감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한솔고등학교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증민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한솔고 혁신연구부장 김승민입니다.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도 2020년도 진로학력 진학 선도학교 운영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갑작스럽게 닥쳐서 저희도 계획했던 바대로 완전하게 운영은 안 됐지만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일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 목표인데요. 구체적으로 운영 목표는 좀 더 다양하게 파생이 되지만 저희가 세운 기본적인 운영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교과별 수업 역량 강화로 전체 교육 역량을 이제 강화하도록 한다는 목표였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하는 학교를 조성하는 것이 선도학교든 전체적인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목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군별로 행정부서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목표와도 일치가 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춘 진로학력 진학 지도 역량 강화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제 일반고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실적을 평가받는 거나 학교의 어떤 이미지가 전부 다 대입 진학과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고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뭐냐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전면 도입 앞두고 있는데 그 고교학점제 기본적인 취지에 맞춰서 가려면 학종이 가장 적합한 입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정시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학교에서 추진해야 되는 교육과정의 어떤 추진 방향과 대입의 어떤 요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에서는 확대되는 정시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데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학종에 대한 대비, 생기부의 내실화 이런 거를 같이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대처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성과는 이제 과제 1번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 계획서를 할 때 과제와는 1대1로 매칭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중점을 두고 추진한 과제들 위주로 성과 발표 내용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교과 중심 업무 구조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는 다른 고등학교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저희는 이미 2018년도부터 교과 중심으로 업무 부서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어떤 학교 경영 의지가 좀 강하셔서 기본적으로 18년부터 추진하던 것이 19년을 거쳐서 20년에 오기까지 좀 고도화를 거쳤습니다. 현재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문화라고 한 6개 교과 교육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영수사관 아마 다들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문화 같은 경우는 예체능 교과라든가 기술 가정 교과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의 교과 교육부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각 교과교육부 부장님들께서 교과와 관련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각 교과군별로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고 그렇게 수업 운영한 내용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분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 사무실도 지금 교과교육부 사무실 따로 있거든요. 교무실 따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교과교육부 부장님들께 산 교무실에서 같이 업무를 보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과군별로 어떻게 교육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군별로 이제 융합형 어떤 활동도 추진하기에 좀 적합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각 어떤 교과군별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과교육부가 운영되다 보니까 행정 업무에선 약간 벗어나서 행정 업무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보면 이제 교과 교육에 어떤 초점을 두기보다는 학교 행정 추진에 초점을 둬서 교육 활동에서 약간은 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교과 교육부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부서 운영 자체가 교과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체제는 내년에도 이제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좀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세종시 전체에서는 한솔구가 이걸 약간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솔구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정착이 되고 발전하는지가 아마 다른 학교들에도 이런 어떤 형태의 업무 분장이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어과에서는 저희가 온종일 토요 독서회라고 해서 토요일 이제 분기별로 이제 토요일을 설정을 하고 학생들한테 독서 토론을 시키는데요. 이거를 이제 토요일 하루 전체를 잡아서 되게 내실 있게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힘들 때는 줌을 통해서 운영을 했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기간에는 학생들 모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의 날 운영을 해서 아무래도 수학이 약간 어려운 학문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데요. 수학과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좀 수학에 재미를 느끼고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교육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과는 영어 독서 마라톤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꾸준하게 영어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방향의 어떤 지도를 하였고요. 사회과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통합 캠프라고 하는데 이제 사회과가 사실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원래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체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리교과도 있고 뭐 일반 사회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전부 다 윤리도 마찬가지고요. 밖에 나가 체험하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체험할 활동을 하는 굉장히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내에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뭐 찾아서 하는데 굉장히 동분서주하셨고요. 사회과 같은 경우에 다양한 교과가 있잖아요. 그 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교과가 있는데 각 교과 선생님들이 되게 잘 융화가 되셔서 사회 어떤 뭐 지리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융합이 돼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과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생들이나 뭐 대학 쪽에서 멘토 멘티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좀 더 그 교내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보다 약간 좀 어려운 내용, 전문화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요. 문화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제 승마체험교실 같이 학생들이 좀 체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였고 원래는 이제 뭐 문화교육부에 소속돼 있는 음악교과에서 작은 음악회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운영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올해는 좀 제대로 추진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제대로 다시 한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이 이제 교과 중심으로 업무를 구조화해서 어떻게 교육 활동을 하였는지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 학교에 5년 있으면서 느낀 바에 따르면 이제 3년째 이 체제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처음엔 약간 생소한 체제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고 제대로 활동이 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잘 정착되고 발전한다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령 중심 진로 진학 맞춤형 학력 책임 지도인데요. 교과군에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각 학년에서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진학에 맞춘 학력 지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가장 밀착화되어 있는 게 담임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각 학생들이 어떻게 무슨 진로를 원하고 어떤 방향의 진학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를 담임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년이 중심이 돼서 각 어떤 학년별로 필요한 그런 학력 신장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학년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했는데요. 1학년 때부터 이제 기초적인 학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학습 무기력을 겪을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이 결국에는 부적응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영수 위주로 이제 최저 학력을 보장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국어, 영어, 수학 그 기초교과에 있어서 부족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초점화해서 학력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학년 대상으로는 수능교과 심화 수업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수능 분석팀이라고 해서 1, 2학기에 총 이제 10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국영수, 사 이렇게 4개 교과를 해서 총 10강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2학년 학생들 때부터는 사실은 수능에 맞춘 어떤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2학년부뿐만 아니라 2학년 그 수업을 들어가는 선생님들 위주로 수능 분석을 통해서 약간 고차원적인 내용의 어떤 심화 수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능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3학년에 올라서 어떤 방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는 그 진학이 완전히 이제 진학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실전 상황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는데요. 3학년 같은 경우가 되게 이제 다양하게 어떤 지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쭉 겪어봤던 바에 따르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대비를 해줘야 되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 대비를 해줘야 되고 적성고사 전형까지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어떤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했던 게 저희가 맞춤형 모의 면접이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지원한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의 어떤 생기부나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분석해서 실제적인 어떤 모의 면접 활동을 실시를 했고요. 실제로도 학생들한테 가장 호응이 좋고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수시 전형 시작을 하면서 같이 추진이 됐고요. 현재 수능을 친 다음에도 전체 학생들은 사실은 온라인 원격 수업 기간이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를 하진 않지만 이렇게 면접 프로그램 신청하고 실제로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를 해서 이렇게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면접을 갔을 때나 요즘은 또 원격으로 면접을 보는데 그런 면접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에 지원 학생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저희 한술고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 지원이 전통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합격생들 꽤 많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딱 대학별로 맞춰서 대학 기출문제 중심으로 실전 논술 프로그램 운영하였고요. 그리고 뭐 가천대라든가 을지대 같은 경우 적성고사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적성고사를 준비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위한 적성고사 대비반도 함께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학년에서는 실제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합형 질의응답 교실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나름 네이밍을 한 게 다 알려주는 다음이라는 어떤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요게 어떤 공간이냐면 작년에 저희가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선정이 돼서 5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학습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그 공간이 이제 다음이라는 공간입니다. 이게 실제로 공간을 마련해 놓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거든요. 쾌적하고 뭐 소파도 있고 이렇게 테이블도 잘 설치가 돼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즐겨 찾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 학교 학생들만 활용하기보다는 만약에 이런 질의응답 교실을 운영한다면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공간혁신 사업과 연계성을 올리면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 다음이라는 공간을 네이밍화해서 다 알려주는 다음이라는 질의응답 교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영수사가 수능 교과 중심으로 총 운영 일수는 토요일 기준으로 15일 정도 운영을 하였고요. 1, 2학기 나라도 15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능 교과 학습에 대한 관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좀 겹치지 않게 다양한 교과군 선생님들이 이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같이 근무할 수 있게 짜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오전 후 각 2인씩 팀을 이루어서 운영을 하였고요. 요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운영을 하였지만 코로나 같은 상황도 있고 해서 약간 학생들이 학교에 방문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개선이 되고 이런 사업에는 홍보가 좀 더 잘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요. 캔공포라고 하는 학교 연합 교과 심화 과정을 운영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이제 대송고랑 권역이 묶여 있어서 권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제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심화된 수업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권역별로 묶어서 운영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뭐 세종고나 세종요고에서 운영한 것처럼 저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긴 했는데 개설된 건 사실 1학기 때는 국어 한 강좌 개설되었고 2학기 때는 국어 한 강좌, 영어 한 강좌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주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서 들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국어 수업을 제가 담당을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열심히 듣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내년에는 좀 더 약간 홍보가 좀 더 잘 돼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홍보가 좀 더 잘 돼서 다양한 교과가 개설된다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운영하면서 느낀 바는 사실 기본 컨셉 자체가 되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내용들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코로나나 뭐 아직 초기 단계라서 학생들이 인지를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지민 부장님 감사합니다. 한솔고등학교 운영 사례였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저 질문 하나만 하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네, 세종고등학교 김다혜배라고 합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네. 다름 아니라 그 한솔고는 되게 업무 분장을 할 때 아까 전에 처음에 과제 1에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과별로 계속 분장을 하셨잖아요. 업무 분장을. 네. 근데 저희도 한솔고 사례를 많이 들어봐가지고 정말 장점이 많은 업무 분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뭐 교무라든가 연구라든가 학생부 같은 행정 전담을 하시는 부서한테는 부담이 많이 된다고 저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그래서 구성원으로서 운영을 해보셨을 때 지금 과제 1을 추진하시면서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 장점 부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저희도 좀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교과 부장을 빼다 보니까 나머지 행정 업무가 좀 몰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 왔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연구부장을 하고 있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연구부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만했고요. 그 교과부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으신데 사실은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하기 힘든 거거든요. 일반적인 체제에서는 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학교 내에 어떤 구성원들 간의 어떤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한솔고 남강순 교감 선생님 학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지금 우리 김수민 부장님이 1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다들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한솔고가 교과부 중심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김정민 부장 말처럼 교육 공동체 간에 어떤 협의가 있으면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는 그 교과부 중심이기 때문에 교과 중심으로 교수 학습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교수 편기 관련해서 공동 연구도 하고 또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이제 그 질의응답 교실이라든가 이런 운영은 학생 수가 비록 적었지만 내년도에는 더 참여도가 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또 우리는 학년별로 그 체계적인 진로 진학 지도를 위해서 굉장히 학년 부장님 이하 선생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학교 발표를 보니까 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교육 활동을 하신 것 같네요. 다들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따뜻한 또 응원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그 한솔고등학교 공간혁신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간도 이쁘지만 거기에 놓여 있는 네. 그 현수막을 딱 보니까 그 현수막을 딱 보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또 직관적으로 또 알 수도 있어서 이후에 그런 공간에다가 다른 학교들도 이런 공간에다가 이런 작은 안내판 하나 더 붙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작은 생각 들어줬고요. 이름 이쁘네요. 다 알려주는 다음 참 잘 지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대성고등학교 김영설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대성고등학교 대입진학부장 김영설입니다. 네, 저는 작년에 대전에서 여기 왔는데 여기 올 때도 뭐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얘기는 좀 듣고 왔습니다만 와서 직접 보니까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자부심이 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저희 갖고 있는 그 이미지보다 사실은 저희 갖고 있는 역량이 굉장히 괜찮은데, 그래서 다른 학교들처럼 중학교 학생들이 선택할 때 좋은 선택 어떤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아쉬워서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진학진 이 비전 선도학교가 이게 그 사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게 아니고 굉장히 그 학교를 좀 이제 살려보자, 괜찮은 학교로 좀 이렇게 살려보자라고 하는 사심 가득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내년에 일반계 8학급으로 완전히 바꿔서 출발을 하고요. 학교가 완전히 바뀌는 학교도약이 원년으로 삼고 있어서 이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저희 그 추진과제는 저희도 똑같이 5가지 추진과제를 갖고 있었고요. 위로부터 3가지 추진과제는 우리 학교 변화에 대한 어떤 필요, 우리 학교가 어떻게 좀 변해가야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느끼고 있는 그 내부적인 어떤 요구를 가지고 저게 진행했던 거고, 밑에 있는 2가지는 이제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업을 우리 학교에서 대리하는 그런 입장. 근데 이걸 잘 살려서 하면 우리 학교의 인지도도 높이고 또 우리 학교의 신뢰도도 높이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씩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업무 분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다양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 굵직한 사업들 한 가지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 학교 구성원들에게, 뭐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그런 방법들을 좀 택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2020년에는 업무 분장 재구조화에서 A형에 가깝게 하고 그 대신 이제 대입 진학부를 강화하는 쪽으로 준비를 좀 해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학교 차원에서 대입 진학실을 새로 크게 공간을 마련하고 준비를 좀 했는데 진학진 사업과 함께 이제 어떤 물질적인 여건들을 좀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 공간에 어떤 그 서버 컴퓨터, 그 진학자를 탑재할 수 있는 서버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모니터를 좀 다수 구입해 놓고, 또 아이들의 자료를 저기 보관할 수 있는 프로파일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마련해서 비치할 수 있고, 이런 것들 하고, 또 이제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 진학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인적 자원도 확충하고, 이렇게 해서 대입 진학부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올해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방법은 이제 교과 중심 쪽보다는 업무 분장을 팀 중심으로 좀 재구조하기 위한 논의를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 운영팀, 교육과정팀, 생활안전팀,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이제 대입 진학팀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된 이유는 실제로 어떤 사업들을 저희가 뭐 교육청에서 오는 사업들을 저희가 하게 될 때 도대체 이 사업은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느냐 하고 되게 복잡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고교업정제와 관련된 사업들도 사실은 되게 여러 그 현재 업무 분장에 보면 되게 그 여러 업무 부서하고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무부, 교육과정부,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대입진학부, 아니면 창체부 막 되게 섞여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팀 중심으로 업무 분장을 좀 하게 되면 유연하게 조직을 막 운영할 수 있으니까 팀 조직은.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떤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생 상담 시스템인데요. 역시 여기도 다양하게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굵직한 것들을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게 컬리지 카운슬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컬리지 카운슬러는 진학 전문성, 진학지도 경험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선생님들, 저희 학교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일부, 그다음에 이분들은 또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신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을 모셔서 컬리지 카운슬러로 각 학년별로 전담시켰습니다. 1학년에 한 분, 2학년에 한 분, 3학년에 한 분 같이 모여서 이제 그 아이들 카운슬링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성적 자료를 분석하고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학년에 또 그 공유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올해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컬리지 카운슬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진학 전문성이 있으신 이런 선생님들이 각 학년별로 한 분씩 그냥 좀 더 도와주자 뭐 이런 정도 차원이었다면, 올해는 이걸 시스템화했어요. 그래서 저희 대입진학실에 같은 공간에 모여서 업무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상담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하는 거하고 학년 운영 설명회 했던 것들을 좀 제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1년간 상담 로드맵을 다 공유를 했습니다. 로드맵도 굵직하게 간략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공유하고 각 학년별로 이제 성적 분석 자료들을 매번 작성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 주간을 운영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어려웠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원래 잡았던 일정들을 미루지 않고요, 이 잡았던 일정이 바로 그 일주일간의 일정 동안에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줌이라든지 뭐 줌을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시는 학부모님 같은 경우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 상담을 바로 진행을 했고, 2학기에는 조금 상황이 좀 괜찮아진 그런 때가 있어서 10월 말 11월 초에 학부모님들 모시고 학년 운영 설명회를 1, 2, 3학년, 3학년은 아니고요, 1, 2학년 다 했습니다. 아직은 예술계도 있기 때문에 예술계 그 학부모님들 모셔서 또 따로 또 그 학년 운영 설명회를 좀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참석하셨고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연간 어떤 계획들, 그다음에 대입진학실이 갖고 있는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언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지 아시고, 학생들도 또 학부모님들도 이게 언제 진행되는지 알아서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세 번째 추진 과제는 맞춤형 학력 책임지도인데, 고민 많이 저희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이제 학생 선택 중심으로,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TF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부장님, 저희 컬리지 카운슬러 한 분이 이 고영득 부장님이 또 교육과정 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예, 같이 여기 이제 같은 공간에서 계속 고민하시고, 교무운영부 또 저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요새는 이제 더 나은 교육과정을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각 과별로 교과별로 교과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활동 중심의 과정형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계획 단계, 실시 단계, 확인 단계로 나눠서 저희 교무운영부와 각 교과부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핵심적인 사업은 학교 생활기록부 리뷰입니다.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리뷰를 전교사 리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연수를 한 번 했고, 전교사 대상으로, 그다음에 교내 집합 연수 2회 했는데 그냥 다 까놓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작성하신 생기부를 다 띄워놓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오류가 있는지를 막 보면, 물론 뭐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당신은 좀 알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해놓고, 이건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서로 이런 것들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실수하지 말자, 이런 부분들은 좀 오류가 있지 않니, 요건 좀 잘했다, 이렇게 해서 공유하는 그런 연수를 좀 하는데,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연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학년별 리뷰입니다. 학년별. 그래서 각 1, 2학년은 올해 1회씩 했고요. 3학년은 2회 했고, 해서 이제 그 생기부를 학년별로 띄워놓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였거든요. 모든 학생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바람직한 방향을 잡는 데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력 책임지도 부분에서 저희가 했던 게 학생 프로파일 제작입니다. 저희도 뭐 리로스쿨도 써보고 뭐 했었지만
또 이렇게 그 아이들이 직접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가는 그 프로파일도 굉장히 재미있어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대입 진학실에 비치되어 있는 거고요. 1학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작성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활동한 내용들을 와서 이렇게 꽂아 넣는 거예요. 꽂아 넣고 이제 그 3년간 누적시킬 겁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쉬는 시간마다 와서 자기가 뭐 한 거 있으면 집어넣어 놓고 또 선생님들이 또 가서 좀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요건 이제 개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나 또는 다른 뭐 외부인이나 함부로 못 보게 저희가 좀 관리는 잘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자기 자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 되면 선생님들께서 학생부를 작성하실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학교랑 같이 저희도 연합형 수능 교과 심화지도 했는데 저희 한솔고랑 같은 권역에 있어서 좀 나눴고요. 동지역은 또 세종고, 세종여고하고 다르게 많이 개설하기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학기에는 생명과학 했고요. 2학기엔 생명과학과 미분과 적분 이렇게 두 과목을 저희 개설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미미합니다만 1학기보다 2학기에 조금씩 인원이 좀 증가했어요. 뭐 과목도 증가했고 뭐 인원도 증가했고 또 참여율도 좀 이렇게 높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1학기보다는 2학기가 좀 더 좋아지고 아이들한테도 이런 거 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좀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합형 주말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인데 여기 그 진학진 예산이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자기주도 학습실을 굉장히 잘 꾸며놨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물론 이제 뭐 시설 좋아야 공부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 어렸을 때 경험이 있지만 새 신발 신으면 뛰고 싶고 뭐 연필 새로 사면 공부하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잘 꾸며놨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자기주도 학습실, 그 진학진 예산 1,5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꾸며서 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가변형 교실입니다. 교실 2칸 반을 털어서 저기는 요건 이제 공사 이제 그 교실 공사만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가구가 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가변형 교실로 만들고 이쪽 저기 선생님들 보이신 쪽 말고 제가 사진 찍은 쪽 이쪽은 질의응답하고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여기서 질의응답 받아주시고 온라인 학습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뭐 질의응답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꾸몄는데 아이들이 역시 이제 이런 공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더니 저기 1학기 때는 토요일날 그 자기주도 연합형 주말 자기도 학습 프로그램에 이제 토요일날 4명, 일요일날 8명 이렇게 신청했었고요. 2학기 때는 이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15명, 13명 이렇게 각각 늘었고 출석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9.5%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출석률이, 참여율이. 그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 15.1%포인트 상승하고 1학기 때보다 2학기에 뭐 심화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주도 학습 다 마찬가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추진 성과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사진 가득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학생들 많이 유치하고 그전처럼 뭐 이렇게 미달나는 학교 아니고 훌륭한 학교다라는 그 입지를 좀 구축하고 싶었는데 올해 그 신입생 입학 상담 굉장히 많이 제가 했습니다. 그 학부모님들 70분 이상 제가 만났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아마 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 고등학교 이제 지원하고 있는 그 과정 그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뭐 저희를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달은 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그 세종 시내에 선택할 만한 꽤 괜찮은 대안 중에 하나의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입지가 구축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세종시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학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컬리지 카운슬러 세 분이 있으니까 뭐 진학과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저희 대입 진학실을 선생님들이 아주 스스럼 없이 찾아주세요. 여기서 또 이제 이런저런 그 논의를 좀 해드리고 또 뭐 저희가 좀 코치할 게 있으면 코치를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의 어떤 뭐 그 진학에 대한 전문성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전체는 다 아니겠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 것 같냐면 학부모의 만족도
그다음에 그 우리 구성원들 뭐 선생님, 학생들의 어떤 그 만족도, 신뢰도 또는 이제 그 학습 공간이 좋아지니까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서 아이들 연합형 주말 자기도 학습하려고 저희가 그 공간 만들었지만 저녁엔 저희 학교 아이들 쓰니까요. 저희 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그 야간 자율학습하는 그 아이들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성과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심화지도 주말 자기도 학습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 성과를 좀 이렇게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할 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어떤 경험들을 좀 오래 축적했다. 어려웠지만 내년에 만약 운영한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이 학교에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해서 물론 이제 그 뭐 아직까지는 하는 학생들을 주로 하고 있지만 저희 학교도 보면 그 다른 학교에서 뭐 수능 심화지도에도 아이들이 오고 또 뭐 이렇게 주말 자기도 학습에도 아이들이 오거든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토요일날 서 있었더니 아름고 학생 2명이 오면서 선생님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되고 뭔가 노력하는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수능 심화지도 활성화를 위해서 글쎄 좀 어려운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중에 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제가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은 그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한솔고가 이제 그 영어, 국어 이쪽, 사회 이쪽을 했고 저희는 이제 수학, 과학 이쪽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이 뭐 다양한 과목들을 좀 개설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주말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 좀 하니까 그 제가 상담한 학부모들 중에 어떤 분은 오셔서 여기 대성고등학교도 비전선도학교 이거 하시죠? 이 프로그램 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셨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신뢰를 주는데 이거 우리가 이런 거 계속 노력한다는 신뢰를 주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자기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계속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건 일요일 날 해봤더니 좀 아이들은 좋아했지만 저희는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앞으로 할 수 있을지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나운서 목소리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원시원하고 예, 똑부러지게 소리 잘 들으면서 예, 기분 좋았습니다. 세종대성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대성구의 그 고영득 부장님, 김동식 부장님, 김영설 부장님은 그 대학 진학실의 그 어벤져스인 것 같습니다. 경험과 소문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마지막 제안 부분도 같이 한번 더 논의를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몇 명이 참여했는가 보다 세종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세종 대성구의 경우에는 학교 도약의 원년이라는 그 말이 참 크게 와닿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충분한 경험과 축적이 있으니 내년에는 더 크게 성장하시고 그럴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교감 선생님 자리 같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재현 교감 선생님 학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학교 이렇게 발표해 주신 거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네. 진학진 선도학교 할 때 많은 기대를 좀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뭔가 우리에게 이게 당기는 그런
휠이 왔고요. 또 이것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학원이나 이렇게 사교육을 가는 아이들이 제법 있었는데 이제는 공교육으로 저희가 끌어들여서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제대로 여건을 갖춰서 더 진액을 뽑아내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 진학진 선도학교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교감으로서 올해는 그 행정 중심에서 이렇게 교과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어간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교과 위주 중심 팀별로 이렇게 강화해서 우리가 교수 평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더 힘써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가꾸기 위해서 사실상 시설이 좀 열악했는데 올해 그 가변형 교실 또 자기 주도 학습실을 또 완전히 개선을 했고요. 도서관 환경도 새롭게 구축했고 또 꿈마루 공간을 곧 우리가 구축해서 휴식과 나눔 체험의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또 강화하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연합형 주말 운영반은 처음에는 조금 위기고 위태위태하는 그런 느낌을 없지 않아 받았는데 2학기 들어서 학생들이 호응이 좀 눈에 띄게 좋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온전히 일반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숙사와 연계된 그런 연합형 주말 운영반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주변에 이제 타학교 학생들도 적극 홍보해서 같이 가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구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많이 제가 요구를 하고 또 하는데 사실상 일요일까지 나와서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학생들에 대한 헌신에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도 학생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진로 학력 진학 선도학교 이것은 저희가 2번, 3번 생각해도 너무나 잘 선택했던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더 많은 노력으로 내년에 다시 또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원 선생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교감 선생님 그리고 담당 부자 선생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4를 또 담당하셨던 선생님들, 또 질의응답교실에 같이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관련 업무를 같이 또 지도해 주신 분들까지 같이 모여서 내 학교가 지금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느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1년 동안 활동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시간이 딱딱 맞게 해주셔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걸 지금 준비하고 전체 기획을 했던 우리 중등교육 담당 백윤 장학관님의 마무리 말씀으로 올 지금 운영 공유회를 마감할까 합니다. 백윤희 장학관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네, 제 말씀 잘 들리세요?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교감 선생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발표해 주신 김영섭 부장님, 천상준 부장님, 김증민 부장님, 김영설 부장님 더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친숙하고 그런 반면에 또 늘 저희에게는 부담을 주는 3가지 단어를 결합해서 진로, 학력, 진학이라는 진학진 비전 선도학교를 저희가 제안을 드렸을 때 흔쾌히 교육청의 정책적 파트너로서 손을 잡아주셨던 내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면에서 제 뒤로
보이시죠? 컵이 보이시죠? 예, 우리 김은현 장학사님 정말 학교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셨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학진 비전 선도학교를 잊지 않고 이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데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선도라는 것이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이제 역할을 하는데 늘 그렇듯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은 외롭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저도 우리 김은현 장학사님이 줬을 때 학교의 외로움과 노력을 잊지 않고자 제 바로 뒤에다가 저렇게 컵을 놨더니 늘 아침에 제가 그부 창가를 좀 닦아요. 닦는데 그때마다 기억하고 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시면서 여기까지 보람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저희가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을 같이 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영감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발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웅현 장학사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 내 학교가 공유하는 것보다도 선도라는 것은 다른 이제 진학진 중심학교죠. 중심학교들의 공유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조금 나아지면 1월, 2월에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교감 선생님들, 실무기획단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비전기획단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내년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개선점을 보완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발표를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처럼 그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냥 아직 안 하고 있다면 이거 하나만은 꼭 좀 다른 학교들도 해봐라라는 그런 제안들도 조금 자신감 있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끝으로 너무 많이 고생해 오셨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진학진 선도학교, 진학진 중심학교에 던졌던 우린 학생의 진로에 맞춤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각각 다른 학생의 역량에 맞춤한 학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학생의 개개인의 역량과 진로에 맞는 진학으로 이끌고 있는가, 성공 진학으로 이끌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가장 선도적으로 답할 수 있는 진학진 비전 선도학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장학관님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말이 아마 오늘 이 발표장에서 100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00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만큼 지금 엄혹한 상황입니다. 우리 서로 건강한 학교 안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꿈과 끼 그리고 경험 그리고 삶이 정말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진로 학력 진학 비전 선도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그리고 학력 신장 성공 진학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서로 바라봅니다. 코로나19 상황 조심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요. 또 내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즈미.